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종교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허리 5060 세대, 헌신은 익숙하지만 돌봄받기는 낯선 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품어야 할지 그 현실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문화의 영향력이 커진 시대 기독교 연극 리턴이 3년 연속 대학로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 명절 민생 치안 현장과 쪽방촌을 찾아 경찰과 소외 이웃을 격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요소가 인정된다며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이 권력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선고에 앞서 지규현 판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또 여당과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명시적으로 반국가 세력인 국회 또 척결이라는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아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또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합니다. 법원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위헌성, 또 군과 경찰 병력의 동원, 국회 봉쇄 시도 등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가 안정을 위한 경고성 조치였고 내란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려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에게 선고된 중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또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필 규정의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NCCK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한계선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윤 어게인 등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권력이 아닌 생명과 정의의 편에 선다며 정의가 바로 설 때 평화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헌정 질서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끼인 세대로 불리는 5060, 교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헌신해온 이들은 여전히 봉사의 중심에 서 있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영적 돌봄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신중년이라 불리는 이들을 조명하는 두 번째 시간, 교회 안 5060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현재 50대와 60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는 허리 세대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자립이 늦어지는 청년 세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는 이들은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다시 일터로 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교회에서 이들의 현실은 어떨까?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서의 역할은 점점 늘어나는 단계. 이런 게 조금 부담감이라면 부담감입니다. 중환 세대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거가 있었어요. 권사님,
이거는 권사님께서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늙었어. 늙었는데 뭘 이거를 해야 될까? 또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이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엄마 내가 시간이 없어요. 수십 년을 헌신해온 이들은 여전히 교회에 필요한 각종 봉사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허탈함은 종종 찾아옵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50대 성도 A씨는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했지만 교회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70대 이상 장로와 목사들에게 있어 무력함을 느꼈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이는 일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MZ세대한테 치이고 위에서부터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알아서 해라고 치였던 세대가 지금 교회에서 똑같이 치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들의 또 잃어버린 소명 찾기 이런 거를 교회에서 챙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직분주의로 교회주의로 가버리는 것은 영혼을 너무 기계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5060 세대를 위한 돌봄의 공백을 발견하고 신중년 사역을 시작한 윤 목사는 교회가 이들의 헌신보다 안식을, 직분보다는 소명을 찾아주는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사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50대, 60대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소그룹이 다양한 직업군을 만들어서 교제하는 건 중요한데 변동의 시기에는 깊은 관계보다는 얇게 넓게 그렇지만 신앙의 교제를 갖고 하는 것이 신중년 세대의 연결의 힘이라고. 한편 교회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온 이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미안함 역시 갖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징검다리 역할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잘 교회를 가까워 놓으시고 잘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놓으셨고 그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 중간의 역할을 저희가 잘 못한 것 같은 그런 좀 죄송한 마음이. 수십 년을 헌신해온 이들이 미안함이 아닌 자부심으로 신앙의 허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세심한 관심과 맞춤형 사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문화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대, 기독교 연극이 세상의 무대 한가운데에서 선교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대학로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성극 리턴을 권현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수많은 상업 공연이 경쟁하는 대학로 무대에 기독교 연극이 3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YDP 하나교회 김성한 전도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성극 리턴입니다. 작품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암 투병과 가족의 일터였던 시장이 강제 철거되는 현실을 겪으며 방황하던 청년 성한이 신앙을 통해 다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이 정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보다 더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연극이 제작되기도 어려운 환경이고 또 이렇게 3년 동안 대학로에 무대에 오르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체 기독교 문화 예술계에 좀 기념비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사역 운영의 부담으로 지난해 막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이끄는 문화사역단체 코리아 투게더의 후원으로 올해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열린 출범식에서 박동찬 목사는 문화사역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작진과 배우들을 격려했습니다. 예수 믿어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이거 한 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역시 문화의 힘이 크다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에도 이 리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메마른 가슴이 좀 촉촉히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올해 공연을 위해 배우진도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배우들이 선발돼 2개의 팀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히 연극 리턴의 후속작인 뮤지컬 터닝포인트도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터닝포인트는 주인공 성한의 회심 이후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내 힘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연극 리턴은 오는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대학로 시윤아트홀에서 매주 목요일 한 차례 관객과 만나며 공연이 끝난 이후 외부 초청 공연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 명절 지역 치안 현장과 소외 이웃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이 목사는 영등포 경찰서 관내 지구대를 방문해 감사장과 명절 식품이 담긴 희망박스를 전달하며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설 당일에는 서울 중구 쪽방촌을 찾아 홀몸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와 함께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희망박스 나눔과 쪽방촌 지원을 이어가며 소외된 이웃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부평역 광장 등지에서 거리 노숙인을 위한 설 명절 나눔 대잔치를 열었습니다. 연휴 기간 거리 노숙인들의 따뜻한 식사와 생필품이 지원됐고 현장 상담을 병행한 의료 서비스 등 실질적인 자활 대책을 제공했습니다. 이준모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 상담을 통해 장기 노숙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장동혁 대표는 20일 별도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세계 정치학회 학자들은 한국 시민 전체를 비폭력적 참여로 헌정 위기를 극복한 빛의 혁명 주체로 평가하며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인류사의 모범이라며 응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19일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3000m 계주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최민정과 김길리, 심석희, 노도희 선수는 4분 4초 0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0일엔 쇼트트랙 여자 1500m 경기와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도 예정돼 있습니다. 고환율과 공급난이 겹치면서 수입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닭고기 원화 기준 수입 물가는 한 달 사이 31% 급등했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3%와 8% 상승했습니다. 닭고기는 국제 시세 상승률이 28%였지만 원화 환산 가격은 더 크게 올라 환율 부담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주한 미 공군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연료 유출 사고 규모가 4만 리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연료 탱크에서 약 4만 1,600리터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이처럼 대규모 연료가 유출된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학생이 상장을 수여할 경우 공적 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없애고 1급 정교사 연수에 과도한 법정 의무 교육 편성도 조정합니다. 또 예산 집행 시 불필요한 납품 내역서와 과도한 지출 증빙 요구를 정비합니다. 관련 조치는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집합 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의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6만 1000여 건 가운데 30대 비중은 49.8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자금을 활용한 매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사상 처음 연간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6.8% 늘어난 101만 3,83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778대가 운항한 수치로 코로나19 전 최고 수치였던 2019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국제선 교통량의 전면적인 회복과 노선 확대가 이번 실적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에 따른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총 360억 달러 규모로 오하이오주 발전소와 텍사스주 원유 시설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일본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대신 약속했던 투자 이행의 첫걸음입니다. 일본의 발빠른 행보에 따라 조속한 투자를 압박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SNS에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나열하며 테슬라 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직접 공유해 화제입니다. 이번 채용은 삼성전자와 협력할 AI 반도체 설계 인력을 뽑는 과정으로 한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머스크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취임 넉 달 만에 새 내각을 출범시키며 보수적인 안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 헌법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전쟁 발발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핵 사찰을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한계선을 넘었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전시체제로 전환하며 무력 충돌에 대비하고 있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이 동부 영토 활약 문제를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러시아는 점령 중인 도네츠크주의 완전한 양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를 넘겨주는 것은 추가 침략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제시 잭슨 목사가 현지 시간 17일 시카고 자택에서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마틴 루서킹 목사의 후계자로 불리며 전미 무지개 연합을 설립하는 등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파킨슨병 투병 중에도 인권 현장을 지켰던 그의 삶에 대해 외신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 당선 전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인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질의 루카스 피니에이루 브라탱 선수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키 종목에서 역사적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브라탱은 스위스의 강호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며 1924년 동계올림픽 시작 이후 남미 국가로서는 사상 첫 금메달리스트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열정의 나라 브라질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승리에 전 세계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도 이른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와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5도, 대구와 제주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법원은 국가 질서를 흔든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또한 하나하나 밝혀지며 법과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혼란을 뒤로하고 하루빨리 정상의 궤도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